아침을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그렇죠? 아침 7시, 8시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20대, 30대의 7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최근에 더 많아지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먹어봐야 두유 한 잔이나 우유 한 잔, 빵 쪽, 몇 쪽 이렇게 먹죠. 네. 근데 왜 아침이 건강에 좋을까? 꼭 아침을 먹어야 될까? 사람들 제가 두 끼 식사 강의하고 나니까 원장님 저도 두 끼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 두 끼 식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해요. 아침은 대충 그냥 때우거나 안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정말 왕창 먹잖아요. 그런 문화. 그 저녁만 먹나요? 사실 야식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끼니가 점심부터 시작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야식 한 끼, 세 끼 이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을 잘 먹는 사람들, 아침을 잘 먹고 있다는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아침을 잘 먹고 있다는 그 자체가 건강하다. 내 습관이 아침을 먹는 습관이다라고 하면 나는 그래도 건강한 습관이 있고, 아침을 먹는 습관이 없다라는 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맛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건강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침, 점심 사이 하루에 8개를 먹는데도 아침 마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살찌는 분들. 이런 분들 빼고.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 횟수가 많지 않은데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살이 찌는 이유가 칼로리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요. 유전자가 망가지면 살이 찌기도 해요. 우리 몸의 유전자가. 그래서 어떤 분은 난 물만 먹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정말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살을 정말 많이 찌셨는데 제가 같이 벌도 하고 같이 이분하고 일을 해봤거든요. 진짜 소식을 하세요. 근데 많이 안 드세요. 두 끼 식사하시고. 근데 살이 많이 쪄 있어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유전자가 망가진 거예요. 유전자가. 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을 제가 꼭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하루에 소화액이 있어요. 우리 몸에 나오는 뭐가 있다고요? 소화액이 있죠. 위, 침, 타액부터 시작해서 소화액이 있어요. 이 소화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루에 8리터가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죠. 8리터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500cc 물이 몇 병이에요? 16병이 나온다고요, 물이요. 16병이 나오면 정말 많은 양이에요. 네, 정말 많은 양의 소화액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요. 그러니까 그 소화액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아침 시간, 그 소화액에서 나오는 가장 질이 좋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요. 우리 몸에서 하루 중에 가장 양질의 소화액, 가장 많은 소화액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때 안 먹으면 손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냐? 가성비라고 하죠. 인체 가성비를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왜 우리는 그냥 소화액도 가장 적고 몸도 가장 지치고 소화기관도 가장 지친 저녁에 가장 가성비가 떨어진 그 시간에 많이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화액이 8리터가 나오는데 가장 질 좋은 소화액은 아침에 나온다. 타액 거의 1리터, 위액 1.5리터 막 이런 식으로 췌장액, 장액 뭐 여러 가지 쓸개즙 800cc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침에 나온다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견과류를 먹는 거 추천드려요. 저녁에 견과류 먹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올리브유 드신 거 추천드려요. 저녁보다는 아침. 물론 어떤 증상이 안 좋아서 내가 저녁에 먹을 수밖에 없다면 드시되 이제 가급적 아마시, 들깨, 콩류, 소화가 덜 되는 음식은 아침에 드세요. 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침을 안 먹었었으니까. 우리 위는 내가 먹었던 그 시간에 위 기본 베이스 액을 분비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액이 분비시키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뭔가를 드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되면 꼭 배가 고파요. 처음에. 그러다가 배고플 때 뭐 먹으라 그랬죠? 그때 물 한 잔 마시면 배고픔이 좀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점심 그 시간 배고픔이 없어져요. 이해하시겠죠?
배고픈 것이 음식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위, 간, 신장, 소장, 배장 모든 기능들이 가장 좋은 시간이 또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아침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 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식사하시면 돼요.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깨어나서 30분 이상 지나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몸은 이미 다 세팅돼서 준비되고 있어요. 물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을 준비했다 드시면 좋겠지만 일어나자마자 밥을 드시면 아침 시간 좋다고 하니까 최고 빠른 시간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자마자 드시면 아직 몸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물 드시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피시고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물 한 잔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세팅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방에 가셔서 저녁 8시가 지나고 9시가 되면 주무시죠. 네, 9시 늦어도 10시 안에 주무시면 그 시간부터 우리 몸은 충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이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전이 되고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주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가 정말 노랫소리로 들려야지 새소리가 막 울음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새소리가 울음소리로 들린다 이 말은 짜증나는 거야. 왜 이렇게 기적이 막 그러면 이미 저녁을 많이 먹었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먹어서 속이 너무 힘들어서 지친 상태예요. 아침을 아주 가볍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주 완벽하게 세팅된 거예요. 혹시 여기 아침밥 맛없는 분 계세요? 아침밥? 아침밥 맛없는다면 저녁에 뭐를 먹는다? 아니면 독이 많아서 그래. 자, 그리고 이렇게 저녁 내내 세팅이 되면 우리 몸은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되겠죠. 그 부담이 되는 그 자체가 그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음식인데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꼭 거르지 마시고요. 아침을 드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려면 저녁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으시는 거 괜찮아요. 저도 종종 뭐 아침, 점심 굶을 때도 있고요. 가끔 이렇게 건너뛸 때가 있는데 그 아침을 건너뛰고 저녁을 먹게 되면 물론 그래도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은데 한 끼를 굶는 게 하지만 그것이 습관적 반복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 드세요. 그리고 시간을 자꾸 변동하지 마세요. 오늘은 7시, 내일은 8시, 모레는 8시 반, 그 다음날은 7시 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는 그 정확한 시간을 좋아해요. 그래야 위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꼭 시간을 맞춰 드세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